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결국 이제 학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6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모임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공식 26에는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학원 일정 모두 이제 여러분들한테 27에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맞춰질 거예요. 합격자 모임을 이제 이렇게 가보면 실제 느끼는 것은 마지막까지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받고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자 모임에 오셔요.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자. 근데 그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모두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6월 달쯤 되면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랬죠.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길을 쫑긋 세우고 모든 이야기를 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킨 대로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5월달, 6월달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방법대로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제 쏠깃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자주 이제 범한 오류가 뭐냐면 혼자 공부한다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독서실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래 걸려요. 합격은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 한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단순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라이센스. 맨날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딱 1년 만에 딱 합격해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이렇게 쭉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쫄지 말고 1년에 뭐 15,000명씩 합격하는 시험인데 그죠? 다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 합격들 하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20년 만에 하고 나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냥 버텨내고 그렇죠? 다 합격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 몇 퍼센트 합격합니까? 11월달에 오신 분하고 5월달에 오신 분하고 아까 5월달에 그 26 합격생 분 중에 5월달에 오셔가지고 합격하신 분 계시잖아요. 특이한 케이스지.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 독한 년이라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들한테 아부성 발언으로 약 90% 합격한다. 아부성 발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1월달부터 하시면 된다. 차분하게 이제 12월 달에는 주변 정리 하시라 그랬어요. 앞으로 1월달부터는 그 만날 사람들도 좀 줄이고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못 만날 사람들 미리 만나서 술도 다 먹고 몽청 먹고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 하셔가지고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그리고 절대로 내가 학원에서 내년 1년 내년 10월까지는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합격한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공개 시사 사업 절차만 봤어요. 1월달부터는 이제 살 붙이는 것은 1월달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다. 그렇다면 교재는 293페이지를 펴보십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10여 년을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다가 한 달 정도 여러 개 이제 마이크 안 들고 강의를 하니까 아까 첫 시간에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으니까 써먹어야죠. 자,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293페이지 보시면 제9절 개발행위 허가를 보겠어요. 그러면, 자,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국토계획법만 국토계획 및 유난 법률이 부동산 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출제 문항수는 12문제 30%지만 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만 체계를 잘 잡고 정리 잘 해주시면 나머지 법률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2차에서는 공법이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어려우니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공법 과목 중에서 6개 법률 중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중요하다. 자, 그럼, 자, 우리 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자, 이 A시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이 기본 계획으로 토지 방향, 이용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개발을 하자, 이쪽은 보존하자, 하고 이제 토지 이용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그럼 방향 설정만 했으면 이쪽이 개발이 되고 이쪽이 보존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야죠, 집행을.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계획에서 방향 제시했으면 무슨 계획에 의하여? 관리 계획에 의하여 이제 집행을 해 나간다. 그럼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5글자. 용계기도지. 용계기도지. 도착 안 한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용계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 자, 용도 지역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에서 이쪽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시키자. 그렇다면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상업 기능 위주로 개발을 시키자. 상업 지역으로. 공업 기능 위주로 개발을 시키자. 공업 지역으로. 여기는 이제 보존을 다 그냥 녹지 지역만 적을게요.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을 딱 정해요.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규제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랬어요?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법이 무슨 법에서 용도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가 있다라고 정해놨다 그랬어요? 아니, 법에서, 그러니까 무슨 법에서? 그렇지요.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대통령령에서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게 되면 이 용도 지역에서 규제 내용은 국토계획위원회 법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법으로 정해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만 가지고서는 모든 규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쪽에 공항이 있다. 첫날 우리가 이제 공항 주변에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공항 주변만 뭐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지구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학교 주변만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문화재 주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를 필요한 토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상업적인 방화지구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은 모든 토지에 지정이 되지만 지구는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니까 지구는 지정이 안 된 토지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용도, 구역 등을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지구 안에서 또 건축 규제가 들어가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구에서 용도 지구라는 곳에서 규제 내용을 어디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조례. 그러면 이제 용도 구역은 용도 구역별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 제한에 대한 규제 내용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법이 따로 있고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유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그렇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올해 만들어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역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를 깨우치시면 돼, 사실은.
다시 한번 자, 용도지역은 대통령령, 용도지구는 조례, 용도구역은 따로 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제도 중에 이제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포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된 이런 녹지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더불어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딱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이 구역을 대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계획 이름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예를 들었었잖아. 목욕탕이라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용도 지역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목욕탕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고, 자, 우리 국토의 최소 단위가 토지의 최소 단위가 필지라고 하셨지요. 대한민국은 약 3천여만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약 80%, 정확하게 한 78%인데, 그 토지가 사유지라 그랬어, 사유지. 22% 정도 되는 토지가 이제 국가 소유 토지, 국유지, 지자체 소유 토지, 공유지. 그러면 이제 약 80%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유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용도 지역을 정하고, 지구 구역을 필요한 곳에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일을 갖고, 그럼 하나 남은 게 이제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난개발이란 무엇이 부족한 개발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이다라고 이해를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하여 도로도 설치하고, 학교도 설치하고, 상하수도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도로를 이렇게, 도로도 설치하고, 뭐 학교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를 딱 이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국토계획령은 법이 국토계획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0여 개의 법률이 있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부지, 학교 부지 지정하는 이 일까지만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그럼 일단 이제 오늘 할 것은 개발행위 허가예요. 공적인 행위는 사업, 사적인 것은 행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 이런 행정 절차에 의하여 이제 관리 계획으로 이제 다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로 부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토지 소유자 A가 있어요, A가. 그러면 이제 A는 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럼 허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 토지를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는 주된 취지가 난개발 방지잖아요. 항상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떠올리셔야 돼. 오늘날 개발의 하도는 난개발 방지, 환경 친화적인 개발, 환경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발을 하더라도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 난개발 방지, 환경과 조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이 A는 용도 지역만 지정이 되는데 가만히 와보니까 그러면 법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난개발이 되는지, 환경을 훼손하는지, 기존의 도시계획에 방해가 되는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는 판단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적으로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개발행위. 사적인 개발행위예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난개발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2차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허가. 아까 공적인 사업들은 허가 대신에 인가를 받는다 그랬지. 사적인 행위들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A가 지금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다 이 말이에요. 산. 산에다가 이제 도로가 앞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편 대지예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나무부터 베야지. 산에 있는 나무부터. 나무 베려면 그냥 베면 돼요? 허가 받아야 되지. 임목 벌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산지도 농지처럼 보존해야 될 토지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라는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허가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다 깎아야 되겠죠. 건물을 평평하게 토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질 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거예요.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단란 건축하면서 그 안에다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5층짜리 건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승강기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뭐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이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 한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모든 규제를 국토계획법에서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다? 법 이름이 나왔잖아. 국토에 적용되는 법이다. 국토를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이 우선 적용이 돼요. 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됐어요?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 이제는 무슨 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하고 도시개발법하고 관계는 무슨 법이 특별법? 그렇죠. 도시개발법이 특별법, 국토계획법이 일반법.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있다. 무슨 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다 아시네.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자, 요 동네가 이제 개발이 된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다가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재개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구역부터 지정해야죠, 항상. 재개발할 곳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재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슨 법이 적용이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한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령을 가질 때 건축법이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 법이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고, 농지법은 토지 중에서 농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 어디에 적용이 되는 법이다? 국토에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이런 구역 등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을 9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안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들을 8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하는 행위, 건축 또는 뭐 용도 변경하는 행위, 건물 용도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허가돼서 주택법에서, 농지법에서, 다른 법에서 전부 법마다 한두 개씩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은 모든 규제를 하나 법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이 한 300개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규제를 다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딱 6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6개의 행위만.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행위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6개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개에 해당이 되지 않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냐? 6개의 행위가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할 거예요. 건축. 두 번째,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고, 탑 같은 거 연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인공의 공, 제작의 시설물에 물을 해가지고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공작물을 자기 토지에다가 설치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흙모래 자갈 많이 되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일필지로 수필지로 분할하는 행위.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근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섯 번째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물건을 쌓는 행위. 쌓다는 한자로 적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물건 적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한글화 시켜가지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꿨냐면, 관리계획으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앞에 도시자 뺐다고 또 헤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용계기도지. 용계기도지. 지금 계속 이제 반복을 합니다. 한 2월달까지 반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용계기도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5월달쯤 되면 용계기도지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암기법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국토경비원원 법률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 6개가 있다. 그래서 건, 공, 물, 토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순서가 이제 여기 6번이니까 건, 공, 토, 물 한 것보다는 건, 공, 물, 토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입에 딱 달라붙어요. 아셨습니까? 자, 교재 봅니다. 293페이지. 조금 막 책에다 밑줄 긋고 싶고 그래도 좀 참아요 좀. 어차피 책 봅니다. 책 보고 책에다 하니까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데 1월달부터는 이제 책에다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지금은 막 써요 막 써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책이니까 뭐 추억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되지요. 자, 허가 대상 해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강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번부터 5번까지. 왜 5번까지가 있지? 자, 1번.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법 전문사 56조 1항인데, 자, 1번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뭐 건축물에다 건자에다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건축의 건자에다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알아서 치시고, 공작물의 공자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좋습니까? 자, 2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딱 끄주십니다. 그리고 건축물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은행에 물건에 물자 딱 동그라미 주시면 되고요. 막 1월 이상 막 밑줄 끄고 싶어 미치겠지요. 미치면 안 되니까 1월 이상에다가 밑줄만 끄어두시고 3번 토지 형질 변경 토자 동그라미 4번 토속 채취 토자 동그라미 다음의 토지 분할 토자 동그라미 박스 위에다가 6글자를 딱 쓰셔요. 건공물 토토토라고. 아니 1번 허가 대상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겠다. 가로 열고 건공물 토토토라고 6글자를 딱 쓰고 자 오늘은 그것만 하시면 돼. 자 여러분들 제가 막 뭐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쵸? 근데 외울 게 아직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오늘 외우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시간에 없었죠. 그쵸? 지난주에 외우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용도 지역 종류는 빨리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 종류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우리 국토는 현재 토지 이용 실태,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4개로 구분한다. 앞글자만 땁니다. 책을 막, 앞에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딱 있으면은 태가 안 나는데요. 막 책을 막 앞으로 넘기신 분들은 나는 암기가 안 돼 있다. 라고 태를 딱 내리는 거잖아. 자, 도관농자. 제가 원래 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공부하지 말아겠다가, 또 어떨 때는 공부하라겠다가, 적당히 알아서 받아들이셔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일단 구분해놓고, 도시지역은 다시 4개로 구분이 된다. 앞글자 따서, 상, 공, 노, 주, 상, 공,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빨리빨리 생소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반복하자. 관리지역 3개로 세분이 앞글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다.
주거적은 다시 세 개로 세분이 된다. 앞글자 전, 일, 준, 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양호 편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적 목적, 법에서 정한 목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6글자. 전량, 일편, 단시. 양호한 주거환경은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은 일반 주거지역. 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구별이 되고, 일반은 1, 2, 3종으로. 공업지역은, 상업지역은 중, 1, 6,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 생,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되시면 암기하라 그랬어요.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암기 안 됐다 그러면은 또 이번 주 숙제 용도지역 암기하셔요. 자, 더불어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다.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 행위 6개, 건공물 토토토. 건공물 토토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일은 용계기도지. 조금만 좀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1월달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건축이라는 것은요, 건축법상 건축이고, 건축법 가면 건축의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하면서 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 건축. 자, 공작물 설치 다시 한번. 건축물을 제외하고 인공을 가해야 되는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설치하는 것도 자기 토지에다가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물건을 쌓을 때도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물건을 쌓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용도지역 3개를 딱 규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빨리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리하고 숙지를 하실 때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 녹관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녹지지역 앞에 있는 주거상호 공업지역에서는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용으로 주의하실 것은 중간에 농림지역이 빠져요. 딱 농림지역이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용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까지 몽땅 암기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해내는 것이다. 녹관자. 그래서 이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그리고 그 물건을 울타리 아닌 토지에다가, 울타리 밖에다가, 그래서 이제 법이 많이 한글화도 되고 조금 이제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여전히 좀 현학적이죠. 울타리 아닌 곳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그냥 울타리 밖에 나가면 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간을 딱 정해줘요. 1월 이상 쌓을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만 쌓아놓을 예정이면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이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물건 쌓을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셨어요? 자, 다음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면 들어는 많이 봤잖아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예요. 그럼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절토도 있고 성토도 있고 정지도 있고 포장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등이라고 해결을 하죠.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다.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요, 절토라는 것은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토는 흙을 쌓는 것을 성토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흙을 쌓는 것을. 정지, 반드시 하는 거, 포장, 덜 씌우는 거. 등의 방법으로 이제 건물 짓 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토지 형질 변경이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위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깊이 갈수록. 형질 변경인데, 여기가 논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흙을 좀 쌌습니다. 그건 뭐예요? 송토지. 송토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송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개발이 아니잖아, 사실은. 개발은 궁극적으로 뭘로 귀결이 됩니까? 건축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형질도 변경하고 토속도 채취하고 건축으로 귀결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개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또 비록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또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점점 법은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듭니다. 그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형질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음 토속 재치.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제초하는 행위.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큰 암석이 있어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하려고 보니까 돌덩어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되겠다. 그럼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토속 채취 허가 또 받냐, 이 말이에요.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순수하게 이제 형질 변경이 아닌 나홀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자, 한 필지를 수필지로 분할했을 때도 이것도 자, 규제를 좀 해야 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분할의 반대말이 뭡니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없잖아요. 허가를 받도록 합병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허가를 받도록 되는 것은 토지 분할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토지 분할점 해가지고 합병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 없는 것은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왜 생각을 하냐 이 말이면 그게 법공부예요. 토지 분할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됐지요. 그러면 이제 토지 분할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차차 합시다. 그럼 오늘 할 일은 뭐예요? 건공물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쌓는 행위 토지 형질 변경 두 번째 토속 지치 마지막 토지 분할 그 정도 마시면 돼. 욕심내지 말고 건공물 자, 이 외에는 아까 그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임야여서 나무 베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토개법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목벌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토지 합병,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A 외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비록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비록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이 규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난개발에 대해서 맡겨. 그럼 난개발 우려가 없으면 굳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 건공물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 그냥 허용하는 행위 네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가 공적인 사업인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 지정을 해놓고 학교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경우는 이 사적인 허가 대상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공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행자들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죠. 그 자기 절차가 따로 있어요, 공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사적인 허가 대상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교재 허가 대상 맨 첫 줄에, 293페이지, 허가 대상 맨 첫 줄에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자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건축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공객 사업을 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법에서나 허가 대상이 아닌 행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2번 A외의 양가로 1번 재해 복구 점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 1월 이내 밑줄 특광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복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 허가 받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작업하고 복구하고 다만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좀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가 조치 취한 다음에 1월 이내에 신고는 좀 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조치 허가받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양가로 2번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 가로 도시공개 시설사업이 없는 도시공개 시설사업 부지에 한한다. 뭐 말이 좀 엉성하지만은 이건 시험에는 사실은 본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만은 도로부지, 학교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도시공개 시설이죠.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공개 시설 부지예요.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사업하지 안 하고 있어요. 도로부지로만 지정을 해놓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건축법 가면요. 신고만 하는 소형 건축물들이 있어요. 허가 대신에 신고만 해도 되는 신고 대상 건축물인데 이거를 신축은 안 되고 늘리는 증축이랄지 고치는 개축, 재축 정도는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건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놓고 있는 경미한 행위들. 이거는 뭐냐면 건축인데 남겨받을 필요도 없고 아주 경미한 건축들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공작물도 물건을 쌓는 행위도 토지 형질 변경도 토속 채취도 토지 분할도 나중에 정리할 거야. 이거는 한 3월달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건질 거. 자, 국토개법에서 허가를 받는 개발행위 대상은 건공물, 자, 드디어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 A가 건축물 하나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토지의 형질 변경도 하고자 합니다. 즉 국토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그랬지. 허가를 했었잖아. 허가 절차를. 그럼 이제 A는 토지 소유자 A는 시청 가가지고 제가 건물 하나 짓겠습니다. 형질 변경 하겠습니다. 말로 딱 해놓고 그냥 바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법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법상 모든 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